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간밤에 또 이제 큰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장중 시총 4조 달러를 터치했다라는 부분이죠. 작년 6월에 시총 3조 달러 달성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2023년 초 이후에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로 이제 인생을 바꾼 그런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죠. 엔비디아에 대한 칩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슈입니다. 이게 기사로는 엔비디아로 나왔지만 결국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반도체라는 것은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거나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화된 기술도 없고 다양화된 기술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든 최적화된 새로운 기술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AI를 둘러싼 모든 업체들,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반도체 모든 업체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면서 최상위권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GPU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기업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뭐 줄이거나 축소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어요. 그리고 일부 기업이 만약에 AI 투자를 축소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축소한 기업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다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AI 붐은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높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AI 부분에서의 얼마나 큰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지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그 높아진 눈높이를 초과 달성을 하고, 눈높이를 더 높이면 그 높아진 눈높이를 또 초과 달성을 하고 예상치도 더 높게 발표하는 이런 패턴들이 완성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죠. 물론 지금까지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 조정이라든지 실적 하향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엔비디아의 성장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엔비디아의 이제 신고가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것은 AI 반도체 붐 랠리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부분을 주목하실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라고 해서 다 비싸고 최고 좋은 것만 쓸 수 있냐? 아니다.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렸듯이 HBM이 메모리 부분에서 AI 학습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건 맞지만 레거시 반도체로 AI 학습을 못하냐? 할 수 있죠. AI 추론을 못하냐?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성능이 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가격은 훨씬 더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AI 발전은 앞으로 레거시와 초고성능 반도체가 혼합해서 발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초고성능 반도체나 ASML의 EUV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을 통한 AI 학습이라든지 추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범용 반도체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 외 예외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4.6조로 56% 급감, 컨센서스가 낮아진 5조 원에서 더 낮아졌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 쇼크 원인들 제가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하나 더 주목할 게 요거거든요. 이례적인 충당금 1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쌓았어요. 언제? 2분기에.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날 때 비용을 다 털고 가자라는 거예요. 현명한 전략이죠. 어차피 어닝 쇼크 날 거 애매하게 실적 받치는 것보다 확 안 좋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야 3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 기가 막히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라는 것은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치 대비 얼마나 나왔냐, 예상치 대비 얼마나 나왔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물론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긴 했지만 더더욱 어닝 쇼크가 났던 이유는 뭐다?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반도체 부분에 쌓은 충당금 규모는 최대 1조 원.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장부에 잡혀있는 재고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평가할 때 하락분을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HBM을 일단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최근에 팔리는 HM은 신형이기 때문에 구형 HBM은 팔아도 가격을 예전만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미리 떨궈서 반영시켜야 돼요. 떨구는 시기는 어느 정도 기업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에 떨궜어요? 2분기에. 왜?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니까 안 좋은 어닝 쇼크가 날 때 재고 평가 손실을 떨고 가자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 반영해야 될 것을 2분기에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 대한 부담감이 어때요? 크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실적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만약 충당금을 쌓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 5조 원대 중반으로 시장 전망치와의 차이가 1조 원 이내로 줄었을 것이다.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관심이 3분기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AMD 브로드컴으로 HBM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고요. 언팩 있었죠. 네, 폴더블 신잡은 스마트폰 질포들 7 갤럭시 플립 7 바 형태 스마트폰만큼 얇다라는 긍정적인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비용을 2분기에 다 털었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은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AMD나 브로드컴의 HBM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엔비디아로부터만 퀄 테스트를 받으면 충분히 상방 모멘텀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턴어라운드 기회가 왔다. 설명은 많이 드렸잖아요. HBM 납품주의 여파로 영업이 반토막 나는데 기저효과, 그 다음에 브로드컴 등으로의 HBM 공급, 메모리 반도체 반등, D램 단가 상승, 갤지7 성수기 효과 등등등등 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체크해 볼 부분은 요겁니다. 일시 설계 기반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 경쟁력 강화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HBM4 양산을 위한 기반 기술인 일시 설계 기반 D램을 개발했다. 일시는 현존하는 D램 공정 기술 중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향후 HBM4 생산 전환에 있어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자, 여기서 일시 설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HBM을 생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설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각 기업마다 생산 방식이 달라요. 설계가 똑같은데 왜 생산 방식이 다를까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리 레시피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닭볶음탕을 만들 때 뭐 11호짜리 닭 한 마리, 뭐 간마늘 한 스푼, 간장 반 스푼, 뭐 설탕 한 스푼, 뭐 파 한 단, 뭐 이런 레시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똑같은 레시피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맛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모양도 다를 겁니다. 맛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설계가 같다고 해서 그 똑같은 설계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이 똑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HBM을 만드는 방법도 엄청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설계도 다르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하이닉스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그 HBM 생산할 때는 1B 설계 기반으로 개발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이제 좀 더 낮은 기술인 1A 기반으로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에 좀 차이가 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쟁사들은 여전히 1B 설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1C 설계 기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HBM에서의 추격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또 삼성전자의 중요 포커스 중에 하나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체킹을 해드릴 거고. 자, 주가가 밀렸다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엔비디아 상승 소식에 일단은 저점 찍고 20일 이평선에서 간당간당하게 걸려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반드시 크게 갑니다. 반드시 크게 갈 건데 그 타이밍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반도체라고 문자 주세요. 반도체라고. 번호는 상단에 있습니다. 010-9839-3453입니다. 위 번호로 반도체라고 세 글자 문자 주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추매 타이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번호는 010-9839-3454입니다. 요 번호로 반도체라고 문자 주시면 삼성전자 관련된 신규 추가 전략들 풍부하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수익 내기 좋은 장이죠. 반도체에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 소외돼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배 아프겠죠. 소외되지 마시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 잡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돈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무료로 도움 드릴 거고요. 개인 투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드리면서 본 채널에서 꾸준하게 삼성전자 그리고 핵심적으로 매매해 나갈 만한 종목들 꾸준히 체킹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